다른 도님이 질문을 대신하여 올립니다. 옛 선현이 공덕에 대한 질문입니다. 저는 스승님 법문에 참석은 못하고 멀리서 유튜브로만 보는 펜션 회원입니다. 스승님 법문 중에 일제 강점기 영웅인 홍범도 형상을 철거하고 지하철에 있는 독도 모형들을 없애는 등 친일 행보를 하며 지하에 계신 분들을 욕보이면 큰일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적이 있으십니다. 그때는 설마 그러겠어 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그냥 흘려보냈는데 현재 상황 등을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숙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. 역사의식을 바로잡고 이제라도 옛 선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른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,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되신 정말 선열들이 많이 있죠? 그죠? 그러면 저 광화문 앞에 세종대왕님도 계시고 이순신 장군님도 계시고 또 각 곳곳마다 흉상들이 있습니다. 그죠? 박정희 대통령 그 어떤 역사관에도 가보면 있잖아요. 박정희 대통령. 그죠?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 그 역사관에도 가보면 또 있고, 또 이렇게 독립투사라든가, 그 독립열사,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그 전쟁 중에 희생당한 그런 열사들, 그런 또 장군들, 이런 분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 가신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. 역사의 흔적, 역사의 흉상, 역사의 상징물들이 많이 있다.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역사의 상징물, 역사의 인물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정말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다 가셨구나. 그리고 정말 감사한 분들이다.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아야 될 분들이며 우리 국가를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합니다. 이렇게 마음을 가져주는 게 맞습니다.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역사의 인물들이지만 그분들 인생을 하나하나 점검해보면 다 100%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. 단점도 있고 오점도 있고 때로는 불명예도 있어요. 근데 크게 보면 그분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겁니다. 그럼 크게 보아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그 공덕을 인정해주고 우리는 존경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칭송하는 게 맞지, 그분의 역사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약간의 단점, 작은 단점, 약간의 오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비평하거나 폄하시키거나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. 그러면 그 영령들이 분노하게 됩니다. 잠들었던 영령들이 깨어나게 되며 그 한을 안고 일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열사, 흉상 앞에 가서 함부로 말을 한다든가 함부로 비평한다든가 함부로 폄하시키는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. 오직 그 열사 동상 앞에 가거나 흉상 앞에 가면 국가를 위해 헌신해 주심에 감사합니다. 이렇게 예를 갖추고 받아들여야지 자기 잣대로 역사적으로 당신은 뭘 잘했니 뭘 못했니 따지면서 비평, 폄하 이런 형식으로 잣대를 놓으면 안 된다. 또 그런 형식으로 말을 해도 안 된다. 그것은 절대 그 폄하시킨 사람한테 득되지 않고 평론한 사람한테도 득되지 않고
그 명예를 훼손한 사람한테 득되지 않다는 뜻입니다.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일반인들도 절대 구국 열사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. 하물며 일반인도 그러하야 하거늘 국가 원수가 또는 정치하는 분이 그 구국 열사를 갖다가 작은 단점을 끄집어내 가지고 논하면서 평가하면서 그 상징물을 갖다가 그 흉상을 갖다가 함부로 폄하시키면서 옮기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면서 이 폄하시키면서 옮긴다든가 그런 좀 뭐라 할까 그 투사들의 의지를 훼손하는 그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행동을 하면 그 충신 열사들이 한 명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. 그때 관계된 한 맺힌 장수들, 장군들, 열사들 다 일어납니다.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? 그 못된 짓거리를 한 정치인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반드시 체벌을 한다. 저는 이런 자연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그때 그 예언을 했던 겁니다. 홍범도 장군 흉상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하고 명예훼손을 시키고 함부로 옮기면 그 영령들이 다 일어나게 되며 반드시 그런 짓을 한 사람한테 대가가 돌아오며 어려움이 온다라고 예언을 했던 겁니다.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그 강의가 있어요. 근데 지금 질문하셨듯이 제 예언대로 그 못된 짓거리를 한 정치인들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.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.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반드시 그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. 그래서 절대 충신열사를 함부로 건드는 게 아니며 그 흉상이나 동상을 함부로 옮기는 것도 아니며 폄하시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. 제가 그 연세대학을 들어가서 보았는데 그 연세대학의 그 정문에서 쭉 직진해서 한 300m 정도를 직진해서 들어가면 그 중심부에 연세대학을 건립한 분 동상이 나옵니다. 흉상이 나와요. 이렇게 아시죠? 이렇게 흉상. 요 가슴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흉상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면 그 연세대학을 건립한 분 그 동상, 흉상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 역사적인 내용이 간단하게 쓰여 있어요. 그러면 저는 그분의 그 연세대학을 건립한 그 동상, 그 흉상을 보면서 또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참 잠시나마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해를 갖춘 적이 있습니다. 당신이 큰 뜻을 세워서 이렇게 학교를 설립해가지고 이렇게 큰 대학을 이렇게 큰 대학으로 번창할 수 있게끔 당신이 씨를 뿌렸고 또 그런 건립의 의지로서 이념을 가지고 바르게 노력하심에 우리 학생들이 이 명문대에서 공부하고 인재들이 많이 탄생될 수 있음에 당신은 역사적 인물이고 훌륭한 역할을 하셨습니다. 저는 후인으로서 당신을 존경하고 그 역사적인 마음에 경의를 표합니다. 바른 이념과 정신에 경의를 표합니다. 저 또한 힘이 작을지라도 당신처럼 이념을 세워서 바르게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제가 오히려 제 이념을 강하게 세우는데 그 흉상을 보고 도움이 됐습니다. 그러면 그 연세대학 건립한 그분께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? 그 살아오신 행적도 평가를 받아서 좋고
나를 통해서 후인이 열정을 가지고 이념을 세울 수 있음에 그분은 보람이 있고 영혼 해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. 근데 그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시비를 논하고 폄하시키면 그 영혼에게 득되지 않고 그 건립자에게 득되지 않고 그 평을 한 사람도 득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 저는 그래서 그 동상 앞에서 그 정말 진심으로 참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를 표한 적이 있어요. 그러면 그분은 구국열사도 아닙니다. 구국열사도 아닌데 제가 왜 그 마음을 가졌느냐? 공익적 마음으로 노력하다 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 존경을 표했던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공인 또는 국가적인 일 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, 구국열사, 구국충신, 구국열사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 국민이 바르게 예를 갖추어 대해야 되며 바르게 존경하는 마음, 감사하는 마음, 바르게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예를 갖추고 대하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. 그게 후손된 도리이자 우리 민족의 도리이다.